안녕하세요. 아이오나입니다. 저번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과 사회 분위기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어요. 그 첫 번째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공부 효율 높이는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유치원을 졸업한 이후로 평생을 공부하거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살았어요. 그 과정에서 인간의 뇌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 나가는지 항상 호기심을 갖고 관찰했어요. 오랜 시간 관찰한 결과 효율적인 공부법은 정말 간단하게 이 단어 하나로 끝나더라고요. 뇌 충격. 뇌에 정기적 충격을 최대한 3개 자주 줘야 빠른 시간 내에 습득하고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간단한 예로 왜 첫사랑은 평생 잊을 수가 없을까요? 그런 감정은 처음이기 때문에 뇌가 엄청난 전기 자극을 받아서입니다. 그 사람과 했던 말 하나하나가 다 기억나고요. 어디서 얘기했는지 장소의 디테일함까지 다 세세하게 기억나죠? 반대로 내가 별 관심 없던 사람이랑 했던 데이트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기억에서 연기처럼 완전히 사라집니다. 뇌에 충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뇌가 학습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공부할 때도 똑같습니다. 자기 뇌에 계속 강한 충격을 주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 효율이 좋아요. 가장 나쁜 학습법은 앉아서 공부하는데 뇌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수학을 예로 들면 일타 강사가 내 앞에서 수학 문제들을 쉽게 풀고 강의를 너무 잘하니까 이해가 쏙쏙 돼요. 그런데 수학 공부에서 가장 최악의 시간 낭비는 남이 내 앞에서 문제 풀고 있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최악이라고 하냐면 그 문제들은 일타 강사님이 풀고 있는 거지 나의 뇌가 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는 동안 나의 뇌는 학습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있고 착하게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정말 뿌듯하죠. 하지만 나의 뇌에는 전혀 충격이 없고 학습을 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강의를 안 듣고 공부를 아예 안 했으면 마음이 엄청 불안하거든요. 근데 그 불안감은 뇌에 굉장한 플러스예요. 불안하면 뇌에 충격이 쉽게 가요. 불안할 때 혼자 공부하고 문제 풀어보고 풀어보다 안 될 때에도 뇌에 엄청난 충격이 오거든요. 아, 도저히 풀 수가 없네. 그때 문제 솔루션을 보면 아하,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하고 나서 솔루션을 덮고 내가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봐요. 그런데 또 막혔어. 그러면 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능동적으로 뇌에 계속 충격을 주면 뇌가 학습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실력이 늘어요. 그 다음으로 뇌 충격을 없애고 공부 효율을 낮추는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뇌 충격을 없애고 공부 효율을 낮추는 학습, 그게 대체 뭘까요? 네, 그것은 바로 선행학습입니다. 선행학습은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만 해야 해요. 이런 사람들은 선행을 해도 뇌가 풀가동이 되거든요. 문제는 선행하기 싫은 학생들입니다. 선행하기 싫은 학생들이나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선행이 왜 독인지 말씀드릴게요. 선행하기 싫은 학생들에게 선행이 왜 독인가? 요즘 많은 학생들이 선행을 하는 이유는 불안해서입니다. 다른 애들이 다 하니까. 불안감을 없애려고. 그래서 선행을 할 때 불안감이 제거되면서 뇌가 편안해지고 게을러져요. 어차피 내년에 배울 거니까 대충 들어요. 뇌에 자극이 없기 때문에 학습 효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시간 낭비예요. 반면에 선행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불안한데 이 불안감이 뇌에 엄청난 플러스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 학년에 맞는 수업을 들을 때 뇌에 강한 자극이 막 오면서 공부 효율이 무한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선행학습을 절대 하지 않았던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듣는 소리가
너는 고등학교 때 선행을 전혀 안 했는데 수학 성적이 좋았다 라고들 해요. 수학 성적이 유난히 좋았지만 다른 성적도 다 괜찮은 편이었어요. 보통 그 당시에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과학고 붙은 학생들은 고1 첫 학기 수학을 선행하고 오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친구들은 학습실에서 그 다음 학기 수학을 공부하더라고요. 저는 선행을 전혀 안 했어요. 왜냐면 그냥 하기가 싫었어요. 어차피 나중에 배울 건데 왜 굳이 미리 해? 선행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전혀 안 돼서 안 했어요. 대신에 학기가 시작하면 엄청나게 불안했어요. 방학 동안 뇌가 푹 쉬었기 때문에 학기 중에 뇌가 풀 가동을 할 수 있었고 다른 애들은 했는데 나는 안 했다는 엄청난 불안감 때문에 공부 효율이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 수학으로 학력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 모든 말을 한마디로 하자면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해라예요. 뇌에 자극을 줄 때는 미친 듯이 자극을 주고 놀 땐 놀면서 뇌의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풀어주는 학생들이 슬럼프 없이 오래 갑니다. 방학 때도 앉아서 공부하는 척하고 학기 중에도 또 공부 안 하면 안 되니까 하고 이렇게 계속 앉아만 있으면 사람이 다 한계라는 게 있어서 결국에는 공부에 물리게 되고 공부에 물리면 약도 없어요. 최악의 상황은 고3이 되어서 전력 질주해야 하는데 고1, 고2 때 페이스 조절 잘 못해서 고3 때 물리는 경우예요. 이런 식으로 청소년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청소년 우울증,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소년은 무조건 행복해야 하고 행복해야 공부 효율이 좋아요. 공부 효율이 좋아야 빨리 끝내고 놀 수 있고 놀고 난 다음에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고 하니까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예요. 뇌충격 암기법. 뇌충격 암기법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발견한 거고 지금 여기서 처음 공개하는 거니까. 뇌충격 암기법은 암기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A4 용지 한 장의 내용을 다 암기해야 한다면 그 한 장의 내용을 주제에 따라서 4, 5개 정도의 섹션들로 나누세요. 그리고 섹션별로 외우는 거예요. 첫 섹션을 딱 2번만 읽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내가 딱 2번만 보고 이거를 다 외워버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초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고 뇌에서 완전히 난리가 나야 돼요. 그 다음에 눈을 감고 첫 문장을 떠올려요. 네,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방금 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인지할 때 나의 뇌는 충격을 먹어요. 충격 먹은 뇌는 학습에 아주 바람직한 뇌예요. 그러면 이렇게 충격을 먹은 상태에서 첫 문장이 뭐였는지 보는 거예요. 아, 이거였지. 이 과정을 그 섹션을 다 외울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자꾸 잊어먹고 리마인드 시키면서 뇌에 충격을 가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정말 빨리 외울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손으로 뭘 적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냥 100% 공부 내의 모든 에너지를 암기하는 일에 보내야 해요. 손으로 뭘 적는 행위는 나의 공부 뇌를 어느 정도 도둑질해 가서 암기 속도를 현저히 늦춰버려요. 참고로 제 남편이 한국어 공부를 되게 오래 했거든요. 한 2년 정도 했는데 손으로 항상 열심히 적으면서 하거든요. 근데 2년 동안 했는데도 아직도 레벨 1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그냥 손으로 적으면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저는 열심히 적으라고 응원해줬어요. 공부 방식은 남이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되거든요. 자기가 손으로 적는 게 행복하면 그냥 계속 적어야 하는 거예요. Hello. Kamusta in Korean?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Can you show me? 잘 먹겠습니다. Yay. 자, 그 다음으로 뇌충격 암기법의 또 다른 응용. 뇌충격 암기법, 단어 외우기.
외워야 할 단어들이 막 수천 개 있는데 빨리 외워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만약에 내가 단어를 200개를 외워야 한다 하면 단어를 20개씩 열묶음으로 나눠요. 처음에 20개 영어 단어를 초집중해서 딱 2번 반복해서 봐요. 어떤 느낌으로 보냐면 내가 이거 2번 봐서 20개 단어 다 외우겠다. 그 다음에 과감하게 한글 뜻을 다 가리고 바로 암기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시면 단어 200개 아주 금방 외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자기만의 공부법 만들기예요. 왜냐면 나의 뇌와 똑같이 생긴 뇌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거든요. 나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나 자신만 알아요. 그래서 나만의 공부법이 필요한 거예요. 남의 공부법을 따라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노력한다는 것 그 자체가 그게 내 공부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만을 위한 공부법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딸아, 무슨 책 읽을까? 책 읽고 싶어? 우리 서로 책 너무 좋아해. 책 읽고 싶어. 재밌어? 오늘 재밌어? 대굴대굴대굴 굴려보자. 위에서 아래로 초르르르르르. 위에서 아래로 초르르르르르. 너무 잘해 우리 사람. 텅텅텅 텅텅텅. 우리가 우우 아아 우우 아아 우아 우아 우우 아아. 우리가 우아 우아 우우 아아. 쿵쿵쿵쿵 쿵쿵쿵. 쿵쿵쿵쿵. 사라도 춤춰봐. 재밌어. 재밌어. 그랬죠? 사라. 신나게 춤추자. 돌고래 만질 거야. 다시. 신난다. 뱅글뱅글 돌고 돌고래. 춤을 출 거야. 사라도 춤출 거야. 뽀뽀할 거야. 돌고래한테 뽀뽀할 거야. 다 봤어? 아이 시원해. 가자. 식물들한테 인사할까? 식물아 안녕. 이파리야 안녕. 만져볼 거야. 엄청 크네. 우리 사람보다 훨씬 커. 물고기 보고 신났어요. 물고기 봐. 물고기들아 반가워. 물고기들이 사라 예쁘다고 다 몰려들었어요. 재밌어. 옆에 하얀 물고기들도 보러 갈까요? 하얀 물고기들 안녕. 신나요. 엉덩이 만져볼 거야. 엉덩이 만져볼 거야. 아이고. 엉덩이 만지고 싶어? 아이고, 무섭지도 않아. 엉덩이 만져볼 거야. 살살 만져. 귀여워. 바이바이. 엉덩이 바이바이. 엉덩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가버렸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했어. 착해.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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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감사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랬어. 너무 기분 좋아. 새 옷 입어서 너무 기분 좋아. 너무 예쁜 옷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